연방정부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시점을 10여일 남겨두고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오는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을 12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간 공화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채 한도 처리 방식에 반대하면서 양당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먼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부채 한도 설정 처리가 2개월 연기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목요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만든 단기 위기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12월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며 긴급 부채 한도 유예안을 통과시키도록 민주당과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목요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단기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로 늘리고 한도 기일을 12월 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양당이 합의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는 28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면 28조 8천억 달러 국가부채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매코넬 원내대표의 부채 상한선 설정 유보 제안에 대해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일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부채 한도 설정 유보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까지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초유의 디폴트 사태는 한시적으로 피하겠지만 12월 이전에 재차 부채 한도 유예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디폴트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가 오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선거 담당 영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 신청 접수 대상과 내용에 대해 밝혔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즉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은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중에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주말에는 둘루스 H마트와 메가마트, 그리고 종교시설 수은회 접수를 통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강승환 선거 담당 영사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유효한 여권 번호와 본인 명의의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연방식품의약청 FDA에 코로나19 백신을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접종하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FDA는 백신 및 관련 생물학 제품에 관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측은 지난달 3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성인의 3분의 1 용량만 접종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측은 또한 5세에서 11세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21일 간격으로 1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한 임상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을 투여받은 어린이들은 두 번째 접종 후 한 달간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화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음악회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10일 오후 4시 러브 콘서트라고 명명된 K-아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APO 문화재단은 한인 2세들이 음악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설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러브 콘서트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게리 맨지스가 한국의 가곡 봉선화를 재편곡해 연주하고 성악가 베드로 카레라스가 우리의 시에 음과 리듬을 붙인 가곡을 한국어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음악회 참석을 위해 애틀랜타 필하모닉으로 예약할 것을 당부했으며 선착순 100명은 초대권을 받아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494만 6,297명, 누적 사망자는 72만 8,1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3,7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840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3만 8,40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73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5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9,261명, 누적 사망자는 1,284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238명, 누적 사망자는 1,54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 유니버섬이 공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명단에 국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IT 전공 부분 7위에 올라 2019년 8위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높은 순위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비미국계 기업 중 전 세계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경영학 부분에서도 21위를 차지해 지난해 43위에서 무려 22계단 이상 상승한 순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누구일까? 프랑스 툴루스 대학 병원 연구팀이 과학저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1차 팬데믹 기간 의료 종사자와 여성 그리고 50세 이하 그룹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높은 스트레스를 겪을 위험이 다른 직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여성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은 남성보다 1.8배 높았습니다. 또한 50세 미만의 경우 스트레스 위험이 50세 이상과 비교해 1.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올해의 여건지수에서 한국이 190점을 받아 독일과 함께 세계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헨리 여건지수는 199개국 중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얼마나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를 지표한 것입니다. 한국은 190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 190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입국 제한 상황은 제외됐습니다. 한국은 2013년 여건지수가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2위 또는 3위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회장 선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2명의 후보들이 지금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출마 의사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후 내일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